안녕하십니까. 다산앤 피플입니다. 이슈와 딜레마를 함께 풀어보는 팡세와 에세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관세가 미국 현지 시간 4월 5일 발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행정명령을 통해서 확정한 기본관세가 시행되면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전 세계 대다수 나라의 제품에 10%의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중국 등 일부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가 이제 물고 물리는 관세 전쟁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본관세 부과는 미국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특정 필수 광물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서 이미 품목별로 25%의 관세를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그리고 앞으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대상인 반도체, 목재, 구리, 의약품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날 발효된 기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미국 해방의 날이라면서 발표한 관세의 1단계 조치입니다. 한국에 25%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60여 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기본 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에 9일부터는 2단계로 국가별 상호관세 10% 플러스 알파를 발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일부터는 25%로 올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교, 안보, 경제 등의 현저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외국과의 무역 등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국가 비상경제권한법을 이번 관세 부과에 동원했습니다. 미국의 필요에 따라서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하고 품목과 국가의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이번 관세로 트럼프 대통령이 불붙인 무역전쟁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입니다. 오는 9일 미국의 국가별 상호 관세가 발효되고 중국이 10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부과키로 한 34%의 맞불 관세가 시행되면 세계 무역기구 중심의 자유무역 질서는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관세 영향이 완전히 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난달 철강 수출이 10%나 급감하면서 향후 수출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철강 수출은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6% 감소한 26억 달러를 기록했고 대미 수출액은 2억 3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5.9%나 감소했습니다. 지난달 12일부터 미국이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수출 물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하지도 않은 만큼 앞으로 수출 전망도 어두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통상적으로 철강은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수출하기까지 2, 3개월 시차가 발생합니다. 국내 제조기업 10곳 중에서 6곳이 관세 영향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기업 2,10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60.3%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권에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 중에서 46.3%가 간접적 영향권, 14%는 직접적 영향권에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배터리, 자동차, 부품 순이었고 영향권 내에 있다는 답변 중에서 미국 수출 기업의 부품이나 원자재를 납품하는 기업과 미국의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높은 비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제철은 노동조합의 무기한 총파업이 계속돼서 손실 비용이 수천억이 이르자 아예 공장문을 닫았습니다. 현대제철은 4월 한 달 동안 인천 철근 공장 생산을 완전히 멈춘 뒤 공급 과잉이 완화될 때까지 감산 조치를 유지한다는 계획인데 이 공장의 생산 라인이 전면 가동 중단된 것은 1953년 창사 이래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장도 멈추고 지역 경제도 완전히 멈췄는데 폐쇄된 텅 빈 공장에는 단결과 투쟁을 독려하는 노동조합의 노랫소리만 스피커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일단 4월 한 달 동안 셧아웃되는 철근 공장이 다시 문을 여는 시기도 미지수라고 합니다. 국내 철근 수요가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서 IMF 외환 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고꾸라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철근 수요는 798만 톤으로 전년 대비 20% 급감했고 올해도 30%나 줄어 600만 톤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국내 총 생산량 1,300만 톤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철근 가격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톤당 60만 원대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수요 급감에 비용 급등과 노사 갈등의 삼중고에 시달리는 현대제철은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현대제철은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자동차용 강판 생산에 특화된 전기로 제철소를 건설하기 위해서 58억 달러, 약 8조 5천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제철의 미국행이 관세를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기보다는 비용 부담과 노사 갈등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만들수록 손해가 나는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0만 명이 넘는 고용을 창출하는 국가 기관 산업인 철강업 침체로 심각한 관련 산업도 공동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위기에 따라서 지역 생태계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한 회사 측의 전략적인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회사는 망해가는데 투쟁만 일삼는 노동조합이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다산앤피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